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전일에 미증시가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은 국내 증시도 양시장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의한 반등을 보여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은 하고 있지만 뉴욕 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투심 역시나 조금은 개선이 돼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우한 폐렴 관련해가지고 그간 올랐던 백신주와 마스크들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지만 늘 그렇듯이 테마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오늘부터 좀 시작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해줬고 또 어제 조정이 나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과 함께 IT주들도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이 전염병으로 인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어쨌든 조정 장세에서도 주도주의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배트맨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시장 안에서 좀 골라가 보면 좋을지 시황 이야기와 함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 함께 할 거니까요. 참여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를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개주와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이번 주도 목요일장, 금요일장 이 거래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에 좀 쉬어가는 듯한 요일이죠. 수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갈하게 깔끔하게 입고 오셨네요. 저희 이 베스트 트레이딩맨 뒤에 이 백과 같이 네이비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칭찬 되게 어색하죠? 제가 언제는 좀 지저분했나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옆에 있는 이렇게 깔끔한 전문가와 함께 깔끔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1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신다면 많은 연락 주실 수가 있으니까 023153-2611번,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답답한 종목 있으시면 문자 통해서 또 접수도 가능하니까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들, 고민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전화보다 좀 전화가 부담스러워서 간략한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또한 많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의 이런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5글자만 검색을 하셔도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장전 시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마감 시황 혹은 일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이 또 하나하나 소중한 종목들이 접수가 되는 동안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에도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2월 8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2020년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다고 하니까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셔가지고 2월 8일 2시부터 4시까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2020년 성장주를 좀 옥석 가리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153-2664번 통화하신다면은 또 많은 궁금증들 물어보시고 해답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건데요. 일단은 시장 이야기 짧게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전일의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장중에 약간 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한 폐렴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 시장의 반등 잠깐 아주 그냥 오늘 하루만 단기적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가는 밀려 내려올 그럴 부분들이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전날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 날은 오늘이죠. 장중에 하락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0.4%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나올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쯤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해놓고 현금 일정 부분 좀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2월달 시장은 조정장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니 해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금일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금융투자 쪽 5,000억대가 넘는 대량 매도가 좀 나와줬어요. 개인 쪽에 3,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외국인 쪽의 수급이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스켓은 어느 정도 좀 비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되겠지만 2월달 옵션 만기일 전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주도주적인 그런 성격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 반등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 반등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별거적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 성장하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도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었어요. 이 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1,000억이 넘는 그런 매도세가 좀 나와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89억 정도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그런 사항들인데 매수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전날 우한 폐렴 관련주들 많이 따라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테마주는요 대장주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죽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에 매도 기회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대응을 못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한 폐렴 관련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욕심 크게 갖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는 족족 현금을 좀 만들어가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분들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두신 다음에 그리고 주도주를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 좀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오늘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패령 관련해서 그런 테마를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한 종목이라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장주 테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좀 긴 호흡에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내내 오르다가 오늘 잠깐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테마가 조정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테마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대응을 해줄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스크 관련주의 대장으로 보게 되면 50이에요. 50이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경고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깬다라면 리스크 관리 손절을 좀 잡는다든가 아니면 오늘 뭐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그 어떠한 기준 자리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게 더 간다 하더라. 무한폐렴 이 부분들이 좀 단기적이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더라라는 것 때문에 더 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자고요. 이때 메르스였어요. 메르스 때 시세 짧았어요. 그죠? 시세가 짧게 나오고 나서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다가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세로 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의 테마는 바닥 권역에 있었을 때 예상을 하고 첫 거래가 터졌을 때 따라 들어갔다라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오히려 더 손실을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5분봉으로 보게 되면 242평을 깼다가 바로 들어올려요. 그러면 5분봉에 있어서 242평 기준으로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즉 손절을 잡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내일 장중에 7,45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오늘 저점 자리대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500원 자리대가 깨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깨지면 오늘 저점 자리대 다시 테스트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이런 종목 매수할 바에는 실적이 좋고 싸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 널렸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사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잠깐 시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장 상황이 그때그때 좀 실시간으로 궁금해서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꼭 배트맨 일부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식 잔소리 방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장중에도 이런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장 마감하고 실시간 방송을 해드렸고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체크 포인트도 몇 가지 찝어주셨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장 시작했을 때 혼자서 매매하실 때도 약간은 좀 도움을 받아가신 전략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 방에 한번 입장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 겁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배트맨 일부 지금 계속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기 이용하신다면은 종목 접수해 보실 수 있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그냥 가격 전략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상담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할 건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CMG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3님께서 CMG 제약 3,960원에 70%라고 적어주셨어요. 비중 약간 많은데 이 종목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이 다 못 올라가요. CMC 제약 뭐 임상 관련해서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점 자리대를 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800원 자리대를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3,850원 자리대 깨지게 되면 아마 3,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3,850원 이탈 시는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200원 정도 때부터는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MG 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투자 전략만 살짝 가격 전략만 좀 세워드릴게요. 1020님께서 피롭틱스 보내오셨고 11,000원에 20%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약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피롭틱스도 지금 분할을 해요. 회사가 디스플레이 쪽하고 2차전지 쪽에 분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조정기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 10,000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은 한 11,500원 정도예요. 11,500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정고점 부분인데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문자 상담도 간략하고 매끄럽고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세워드렸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면서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5,000원까지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알리코 제약 알리코 제약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3,700원에 네. 30%요. 13,700원에 30%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난주 그러니까는 명절 전 3일 전인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조정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향후 좀 어저께까지도 좀 올라갔다가 맞아요. 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또 떨어져 버리네. 어제도 한 장중에 10% 넘게 올랐는데 네. 앞으로 전망을 그럼 한번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알리코 제약을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전번에서부터 사는 한번 위원님한테 한번 저걸 받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팔고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한번 했거든요. 네. 지난주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저께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또 떨어져 오늘은 더 떨어져 조금 500원 더 떨어지다 50원 더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팔고 다시 잡으시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때 14,000원에 샀을 때 네. 정 의원님한테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4,800원에 내가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좀 기다리다가 더 떨어졌길래 이제 그때 또 한번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 중에 30%시고 네. 우선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재무 구조도 괜찮은 상황이라 다른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도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네. 대주주 부분들보다 한 50% 이상 좀 보유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럼 유통 물량이 한 500만 주 정도 초반인데 유통 물량이 500만 주예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터진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죠? 네. 한 번 터졌다 싶으면 뭐 1000만 주는 그냥 나와요. 네. 1000만 주가 아니라 한 500만 주, 600만 주 이상 터진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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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월 17일 같은 경우도 300만 주가량이 터졌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그때 처음에 정 의원님한테 저기를 받을 리딩을 받을 때는 네. 단기로 들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정 의원님이 좀 지나면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다. 네. 여기 건시를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14,800원에 팔았고 그 다음에 와서 저기 또 13,700원에 샀더니 어저께 올라가더라고요. 어저께서부터 그저께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갈래나 이제 탈래나 이제 그랬죠. 네. 그랬는데 올라가더니 그냥 또 떨어져 버리네요. 어저께까지도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1,430원, 300원까지 됐었으니까. 그러더니 오늘은 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한 300원인가 400원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그래서 나는 또 더 놔두면 더 올라갈까 이제 그러고 놔뒀는데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판단에는요. 네. 만약에 이거를 투자 마인드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조금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2월 달까지 가져가면은 괜찮을까요? 아버님 그건 단기고요. 네. 단기고 네. 최소한 제 판단엔 최소한 3개월 이상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네. 이거 빠지면 한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버님 이거. 그래요? 네,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비중이 30%이잖아요. 네. 그게 조금 부담 요인인데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만 줄여놓으세요. 네. 절반 정도만 줄여놓고 1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만 줄여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만약에 빠져가지고 이게 12,000원 정도 때까지 초반까지 밀리잖아요. 네. 그럼 그 매도했던 거 다시 사세요. 매도한 거? 네, 매도했던 걸 양만 다시 사면 저는 이거 2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비중이 아유. 너무 크니까 네. 그게 좀 부담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게 13,000원대까지 했는데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지게 되면 손실률이 1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 줄여놓고 네. 만약에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지면은 그걸 다시 사시라고 한 거는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고 만약에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고 가요. 그럼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한번 2만 원 이상 한번 노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땐. 네. 아시겠죠? 12,000원 그럼 전문가님. 네. 12,000원대 내려가는 거는 한 2월 달이면 그렇게 내려갈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시장은 2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2월 달은 전 조정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전번에 종목별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목군들은 네. 어차피 제약바이오 쪽이 지수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우한폐렴이나 이런 얘기가 또 퍼지거나 하게 되면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네.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가면 줄여놓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차라리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송 투자하시고요. 네. 네, 또 전화로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을 주신다면은 또 궁금하신 내용을 바로바로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고 또 해답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02-3153-2611번, 2612번 전화번호 이용하시거나 문자는 간략하게 저희가 좀 가격 전략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0082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상담 도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NC 바이오요. LNC 바이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5,000원에 10%요. 어제 따라 잡으셨어요? 예. 좀 올라가나 싶어서 따라 잡으신 거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약간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오늘 또 신고가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약간 조정 나올까 봐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그립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러면은 시초에 좀 수익을 챙길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연락을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현 전문가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49,000원까지, 3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졌거든요.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를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네요. 예, 맞아요. 예. 외국인 기관 매도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뭐 3만 원 언저리 때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지금 추격 매수를 한 단가가 있어요.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오늘 파셨으면 오늘 절반 정도만 줄이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줄이지를 못하셨어요. 오후 2시까지 2,000원 올라가길래 이자를 끝날 줄 알고 그냥 내비뒀더니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단기로 보신 거죠? 예. 단기로 보셨으면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 예. 만약에요, 이거 내일 37,000원짜리 때 오늘 시가짜리 때가 36,800원이거든요. 예. 그 자리대가 만약에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절반 챙기세요, 아버님. 36,500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전 이거 37,000원 깨지면 그냥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반 정도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단가가 너무 높아요, 아버님. 예.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건 확인 매도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예. 37,0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절반은 던지세요. 챙기고 보세요. 예.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예. 3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도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격 매수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7,000원이 깨지면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요. 예. 만약에 매수가가 35,000원이잖아요. 예. 그럼 손실 볼 수는 없으니까 뭐 35,000 잠시만요. 만약에 35,000원대가 아니라 한 35,200원 예. 그 자리대가 깨져도 일단 다 정리하세요. 손실 안 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눌림목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든가 그게 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위로 가게 되면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글쎄요. 저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차이 오히려 조정,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더라도 4만 원 언저리 부근에서는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이격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과도하게 좀 벌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가볼 건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나요? 세경 하이테크. 네, 매수가는요? 예, 35,200원에 네. 30%. 아, 혹시 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 종목은 1월 17일 날 추격 매수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태라서 그 이후에 좀 그래요. 그래서 진단을 좀 받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격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계속 올라갔었는데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막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월 17일 날 매수하신 거세요? 예, 예. 1월 17일 날 추격 매수했어요. 35,200원이 뭐 종가 매수하셨네요? 예, 거의 중가. 네. 예.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고요. 당시에는 단기로 봤죠. 길게? 아니 단기 짧게? 예, 예. 이 종목 제가 상담해드렸던 거 있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예, 못 봤어요. 이거 전고점 자리 때 36,000원 오게 되면 일단 절반 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세경 하이테크가 예, 폴더블 관련 쪽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아버님. 예, 올라갈 때는요, 이 예. 빨간색 선이 계속 올라가죠. 예,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요 순간부터는 예, 들어 누웠죠. 예, 그죠? 예.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이거 박스예요, 박스. 예, 박스 박스군요. 구간에서 아버님이 상단 잡으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예,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요 전고점 자리 때 4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 초록색 선 있죠? 예, 러프하게 잡으면 요 저점 깨지면 안 돼요. 3만 원짜리 때 요거 깨지면 안 돼요. 3만 500원 요 자리대가. 예, 이 자리대가 깨진다라는 것 자체는 나 조정기로 들어갈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박스권역으로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폴더블 출시가 언제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버님? 대략 이야기 들었어요. 네? 폴더블 폰 출시가 공개가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2월 중순에 있어요, 아버님. 2월 중순에. 예, 예, 2월 중순에 있는데 일단 기관 쪽은 최근 들어서 투신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오늘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예.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한 3만 500원 정도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예, 요번에 아마 다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4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좀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신 성향이 있으시니까 한 예. 36,500원에서 37,000원 그 언저리가 되게 되면 예,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세요. 예. 혹시 시장은 변동성 때문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4만 원 돌파 시도 한번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SK케미칼 7791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64,800원에 25%입니다. 일단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64,800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SK케미칼도 괜찮은 회사예요. 뭔가 재료와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다시 밀려 내려왔었죠. 일단 정배열권역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단기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단 자리 때 6만 원, 상단 자리 때 68,000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케미칼 깔끔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죠. 다음 상담은 다시 전화 상담으로 갈 건데요. 시청자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이제 잘 들리네요. 예,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오령 메디앙스. 보령 메디앙스요. 예, 예. 일단 지금 메디앙스로 봐드리면 되는 거죠.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시죠? 8,950원에 65%요. 8,950원에 65%요. 예, 예. 일단 그래도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시네요. 네, 수익은 좀 많이 난 상태예요. 네. 이 종목 근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아용품이 앞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앞으로 중국 사이가 좀 좋아지면 더 매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좀 길게 잡고 계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메디앙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재훈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쪽이 풀리게 되면 좋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아다리가 잘 맞아서 뭐 테마로 탔어요. 그죠? 예, 예. 비중이 65%면 작은 비중도 아니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까 해서 지금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일봉상으로 보면 3%가 빠졌어요. 장중에 14%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우선 30분 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갔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잡게 되면 12,000원이에요. 12,000원. 12,000원이 깨지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이 크시단 말이에요. 예, 예. 만약에 종목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13,000원이 깨지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8,900원짜리 때 매수를 해서 약 5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50% 가까이 수익이 나면 50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그럴 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투자 원금을 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매수했으면 1,500만 원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1,000만 원만 빼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은 수익금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더 가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2,000원짜리 때가 깨지거나 추세가 만약에 단기로 깨지거나 했을 때 전량 차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 저항자리대로 저항자리대까지 왔어요. 근데 거래량 터진 게 대량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지금. 네. 과거하고는 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상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서는 한 1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위로 다행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더 클 수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익을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건 내일 투자금 원금을 빼시고 그 투자 원금을 다른 종목 이런 종목을 또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그런 쪽에 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그 수익금만 가져가고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 노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마지막 종목을 메디앙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베스트 투자 팁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재현 전문위원의 투자 팁.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2월달 시장을 조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얘가 왜 뭐 때문에 조정을 예상을 할까?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차트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1선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기 매매를 했을 때에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정배열과 정배열 초입이 어떤 부분들인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1선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향성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평선을 다 한번 지어 볼게요. 다 단기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어 놓고 21선 하나만 놓고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냥 최근 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한번 봐드릴게요. 자, 빨간색 선을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21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자, 두껍게 했어요.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방향성. 지금 보면 이곳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방향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숙이고 있어요. 올라갔죠? 그리고 숙였어요. 잘 보세요.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들어 누워 있죠. 들어 누워 있다는 얘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1선 자리대를 바로 넘어가서 돌려 세우기에는 조금 역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21선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하방각이죠. 주가가 21선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21선 이하로 있었을 때에 얼마만큼 소요가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최소 한 달이에요. 최소 한 달. 그죠? 21선이 이탈되고 난 이후에는 최소 한 달 가까이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21선을 다 안 채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2월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이 21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조정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와서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을 요걸로 잡아야 돼요. 최근의 저점, 1월 28일 날 저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도 나와요.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저점 자리대가 깨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과거에서도 보게 되면 밀려 내려왔다가 돌파 시도가 나오고 다시 밀렸죠.
21선 다시 깨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21선에 대한 방향성은 숙이고 있어요.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면 최소 이렇게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21선의 방향성 자체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이 상승각을 그리다가 들어 누웠어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점 자리대 지지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21선이 방향성이 돌려 세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나 다시 꺾이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보는 시장에 있어서의 내일 당장이라도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따라 붙어라가 아니라 강한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단기 매도입니다. 왜? 21선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되밀려서 저점을 지지를 하려고 하거나 21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할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2100짜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21선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수 차트로만 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21선 안 깼어요. 만약에 어제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제 저점 58,300원짜리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꺾여 내려가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21선 지지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저점을 깨져버리니까 하락 N자로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을 받고 이 저점 자리들 깨지지 않았으니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다시 지수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외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만들어 가든가 좁은 박스로 보든가 넓은 박스로 보든가 둘 중에 하나로 2월달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계산을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봐도 괜찮겠구나 좀 더 유효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말고 코스닥,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군들 좋아하시니까 보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헬스케어 21선 방향성이 돌려 세웠을 때는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면 돼요. 근데 깨지고 난 이후에는 한 달 최소 20일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 자리대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깨지니까 하락 N자로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 세웠고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려 세우니까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1선 자리대를 깨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5일선은 너무 짧아요. 21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좀 더 러프하게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매수나 확인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해 나가면 좀 더 종목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21선 기준으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제 약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재훈 전문위원께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연회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2월 8일 토요일에 강연회를 여신다라고 들었는데 2시잖아요. 네. 약간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아니죠. 점심 식사를 딱 하고 오시면 돼요.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그럼요. 계시겠지만 만약에 혹시 빈속으로 가면 뭐 간단하게 다과 같은 거 그런 거 준비돼-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강연회를 가면요. 네, 어머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네. 간식 같은 걸 싸우세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거기서 드시면서 제가 좀 일찍 가거든요. 가면 뭐 이렇게 좀 드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는데 그렇게는 해드리는데 다과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강연회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약간 홍보 좀 해주실까요? 강연회 오시게 되면 아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간혹가다 뭐 종목을 내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목을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근데 넌지시 그냥 이런 종목 저런 종목 흘리면서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얻어가실 것들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는 한도만큼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을 위주로 하니까요.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실제로 만나서 좀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강연에 대한 설명 나가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